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그레이스리 박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HIDI 워크숍 참석에서 이제 발표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장중 91,300원 정도 찍고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장전에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이 보산진이라고 이게 뭐 약어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뭐 보산진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KHIDI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영문으로 보면 이제 코리아 헬스 이제 인더스트리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요거 뭐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HLB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이제 기관이다. 이 정도로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황리 이제 워크숍 관련되는 부분들이 개최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제 첨단 제약 바이오 인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가에서 이제 일단 절반 이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CMC고 이번 사례에서도 CMC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CMC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상 과정에 사용되었던 약의 효능이나 이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상업화 이후에 대량 생산했을 때도 동일한 어떤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사를 통해서 서류라든지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CMC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이 시간도 걸리고 이 허들을 넘어가는 것이 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주제 강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FDA 그 다음에 미국 약전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USP는 이제 약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약을 만드는 법입니다. 파마 이제 코페비아라고 이제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약의 어떤 이제 뭐 품질이라든지 기준, 성상 이런 심사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는 곳이 이제 미국 약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오 약품 플랫폼 개발 기업이라든지 요 각계각층의 이제 연사들이 총 15명 정도 이번에 그리고 학계 전문가 100여 명이 정도 모여서 상당히 뭐 내실 있는 워크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강연을 통해서 정보뿐만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뭐 이런 어떤 장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워크숍 관련해서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이분이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그레이스 리 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Senior Director of Non-Clinical 그러니까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니어 디렉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레이스 리라고 이렇게 사진에 있는데 요 사진을 보면 이분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비임상 세션에 이제 들어왔다는 부분은 여기가 시니어 디렉터 오브 이제 non clinical 이렇게 이제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시니어 디렉터니까 요 비임상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서 첨단 바이오 약품의 신약 개발에 관련된 비임상 연구의 개발 전략 및 미 FDA 심사부서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자, FDA는 사실 이제 포드파 골데이트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넣고 나면 이제 리뷰를 통해서 FDA가 단독적으로 뭐 결과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중간중간 어떤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스폰서랑 이렇게 이제 피드백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허가 과정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 FDA 어떤 심사부서와의 어떤 소통의 중요성을 이 그레이스 리 박사를 통해서도 뭐 알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찾아보면요. 그 사진은 그쪽이고 이제 이분은 그레이스 리 시니어 디렉터고 난 이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엘레바 테라피틱스 돼 있죠.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의 개발, 임상의 어떤 개발. 그 연구는 이제 리서치는 그 물질을 이제 탐색해서
발견하는 부분을 이제 연구라고 하고, 이 개발은 이제 이런 난 클리니컬 관련해서 이제 빔상에서 이제 뭐 동물 실험도 하고 이제 세포주 실험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독성이라든지 유효성을 해서 이제 사람에게 하는 임상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는 것을 이제 디벨로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어떤 이력을 보게 되면 크렌트버그 프레스는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고요. 이 보시면 이제 유타주에 이제 솔트레이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엘레바가 있었던 데고, 이제 본사가 이제 뉴저지 쪽으로 뭐 옮겨왔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솔트레이크에 뭐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거에 이제 본사가 있었던 게 유타주의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의 이제 워크 프리언스 보면 이제 파마콜로지스티, 요게 이제 그 양리학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FDA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다가 엘레바 쪽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이 세링 프라우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링 프라우가 2009년도에 이제 미국 머크가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FDA에서 이 병리학자로, 그러니까 이제 엘레바 쪽에서는 FDA의 어떤 그 근무를 했던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FDA의 어떤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조금 그 경험치가 있는 어떤 인적 자원들이 뭐 정세호 대표라든지 장성 부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달에도 이제 그 CRL이 이제 나오기 전에도 이제 K 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사업 대상을 이제 선정하면서 HLB 쪽에 이제 뭐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이 보스턴 쪽이 이제 그 서부 쪽에서는 샌디에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 이제 보스턴 쪽에 이제 뭐 이 병원이라든지 그 미국 FDA라든지 제약사라든지 이런 R&D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항구 주변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스턴 쪽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HLB 바이오스텍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또 5월달, 4월달에도 뭐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수급 관련해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주말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HLB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일단 좀 급등을 하면서 매도 물량들이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 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금요일 날에는 코스닥 순매수 1위 정도가 될 만큼 주간으로도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들이 많았던 어떤 수급을 보여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관련되는 그 순위가 계속 1등, 2등, 3등, 4등이 뒤바뀌면서 오늘 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HLB나 뭐 그 계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 알테오젠하고 이제 순위 다툼이 있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B하고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이런 어떤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하면서 탑10 안에는 이제 한 6개 정도가 제약바이오 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HLB도 3위에 오르면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1등, 2등에서 이제 2등, 뭐 4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들이 종목 수로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뭐 이런 포지션이 돼 있는 부분들의 어떤 기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HLB 어떤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부터 3일 연속 양봉을 내면서 그 종가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연속된 부분들이 오늘도 좀 기대가 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91,000원으로 또 이제 개법이 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음봉으로 좀 되면서 10시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아침에 시가를 넘어가는 시도를 91,300원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이 흐름들을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아침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장중에 이제 9만원 다시 밑대 안으로 내려가서 88,200원까지 저가 찍고
다시 지금 9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좀 등락을 하면서 강보합권 흐름을 하면서 금요일에 이제 강한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1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현물 쪽에 이제 흐름에서 이제 이 수급은 오늘은 다시 또 이제 공매도 쪽에 매수해서 매도로 바뀌어 있죠. 신한한국, JP모간 쪽에서 매도를 집중하면서 연속된 양봉을 좀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보합권 부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한 11조 7천억대 정도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좀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이 1등, 여기가 이제 17조 7천억대까지 하면서 다시 또 느리는 모습이죠. 알테오제는 16조 중반에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 HLB가 3위에서 4등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은 에코프로가 또 한 5% 가까이 올라오면서 11조 9천억대. 그래서 1등, 2등과 이제 3등, 4등의 어떤 이제 경쟁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순위가 이제 매일 좀 이제 바뀌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패시브 쪽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에 그 기간별 어떤 수급이 견조했는데 오늘도 뭐 연기금 1억, 투신에서 한 1억 정도, 기간은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일단 매도세로 좀 돌아서서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돌파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이제 플랫형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2시 반 이후에 아침에 이제 시가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9만 1,000원에 대한 흐름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올지 여부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